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파이버 프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작년에도 한번 방송을 해드렸었는데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파이버 프로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주가는 많이 흘러내렸지만 이 파이버 프로가 갖고 있는 핵심적인 센서 기술을 응용한 시장들이 다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한 건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 어떠한 산업 분야의 이 주기가 굉장히 빨라진 겁니다. 특히나 이 항공우주나 같은 이게 첨단 분야나 또 이런 센서들이 작용하는 센서들의 이용 범위가 포함되어 있는 아주 민감한 분야들, 또 이런 관성 측정 장치 같은 자이로스코프 같은 이런 쪽은 파이버 프로가 아주 핵심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분야인데, 이런 쪽에서 좀 더 항공 우주 쪽에서 벗어난 더 넓은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파이버 프로는 대기업들이 주도하는 이런 시장에서 이제 수주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파이버 프로가 수주를 받고 있는 것은 공시하는 내용에서도 확인이 되는데, 공시의 종류들이나 즉 수주를 받았다는 거래 상대방들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 기업들도 나와 있고, 또 이들의 계약 규모가 점점 이제 누적해서 쌓여가고 있고, 올해 안에 계약이 끝나는 것들은 올해 회계에 반영이 되고, 내년이나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이 계약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이 말뜻은 이 파이버 프로가 갖고 있는 기술이 사용되는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 파이버 프로가 이 갖고 있는 시장은 가장 크게 이제 광섬유 관성 센서라고 해요. 이 센서 기술이 이 핵심적인 이 회사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분포형 광섬유 센서 같은 경우는 뭐 공장이나 뭐 터널, 빌딩 이런 데들에 사용되고 있고, 또 이 광 계측기기 같은 경우는 계측기기를 통해서 그 속에서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부품으로서. 그리고 뭐 다양하게 이런 이 파이버 프로가 갖고 있는 기술이 응용돼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시장들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버 프로의 그 고객사들을 보게 되면 이 센서가 뭐 말 그대로 이제 작은 그 아주 싼 가격에 사용되는 그런 부품이기도 하고, 어떤 부품은 좀 비싼 것도 있죠. 특수한 분야에 사용될 경우에는 가격이 굉장히 비싸집니다. 근데 이 파이버 프로의 고객사들을 보면 국내 기업으로는 뭐 KT나 한화, LIG 넥스원 이런 이 방산업체들도 있고, 삼성전자나 LG화학 같은 업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공공연구기관으로 국방과학연구소는 당연히 이제 방산을 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그 외 해외 기업으로는 뭐 구글도 있고, 의외긴 하죠. 구글이 있다는 게. 그리고 뭐 중국 업체인 ZT라는 업체도 있고, 다양한 화웨이도 뭐 고객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이제 카이스트나 서울대학교 같은 이런 대학 연구소에서도 이 회사의 센서를 이용해서 새로운 그 과학 기술을 그 개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1분기 실적을 보시게 되면 전체 중에 관성 측정 장치 쪽에 43.15%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광 계측기기 쪽, 이쪽이 이 센서가 많이 사용됩니다. 그쪽이 이제 29.88%의 매출을 올렸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출이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작년 동기 대비해서 올해 이제 1분기 때 매출이 58억, 굉장히 많이 늘었죠. 34억에서 58억으로 늘었으니까요. 영업이익은 2억에서 9억 8천, 거의 5배나 늘어나는 모습이고, 당기 순이익도 4억대에서 12억대로 3배, 300%나 성장했습니다. 그만큼 이 파이버 프로의 시장이, 이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시장이 그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최대주 지분이 41.69%나 되기 때문에 굉장히 경영권은 안정되어 있고, 또 유통물량 주식수가 굉장히 적다는 걸 반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지금 이 수주한 것들, 일본 회사인 산텍이라는 회사 통해서 또 매출을 일으킨 게 올 4월 25일 날 계약을 시작해서 6월 28일 날 끝나는 거기 때문에 2분기 중에 이 실적이 꽂히게 되는 겁니다. 35억이라는 매출을 발생시킨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통신기기 업체 쪽인데, 이쪽도 5월 7일 날 계약을 시작해서 11월 29일 날 계약이 끝납니다. 즉
올해 회계에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장기 계약으로 178억짜리인데 이게 올해 4월부터 시작해서 2026년 7월 달에 끝나는 계약으로 이 계약은 장기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3년에 걸쳐서 이 계약금을 이제 수주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다양한 기업으로 고객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계약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가도 올해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하는데 최근 들어서 이러한 수주 내용들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아주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 말 뜻은 실적이 2분기에도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좋아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취매가 들어온 것이고 이 회사는 3,000원대부터 5,000원 사이에 조금 박스대 흐름을 지난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원이 일종의 벽처럼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 5,000원의 벽도 거래량이 어느 정도 실려주면서 통과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고 지난 1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6,500원 정도가 적정 주가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적정 가치보다는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지만 단기적으로 급등했기 때문에 이 5,000원 선에 대한 이 예전 공포를 갖고 있는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이 5,000원 벽을 뚫는데 실패를 하면 실망 매물로 주가가 잠시 흘려낼 수도 있는데 이번 흘려내는 것은 손바뀜을 이루고 기업 가치를 반영해 가는 그 과정에서 이제 손바뀜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과는 다른 즉 이 파이버 프로가 실적을 내고 있고 매출 외형도 성장하면서 이 영업 순이익과 영업이익도 달성시키는 수익성도 갖춘 기업으로서의 그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과정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